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명절이네요. 네, 또 일주일 정도 휴식 기간을 갖고 2022년에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매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자금이고 가장 저금리의 자금이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기업들이 다 컨트롤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쟁률은 매년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이 회사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결론은 미리미리 준비 잘 해놓은 기업들은 받는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갑자기 이걸 해서 받겠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많이 어려우세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에요. 나라의 세금으로 직접 우리 대표님들께 드리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10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억씩 100개의 기업만 주고 나면 그냥 100억이에요. 제가 100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가 몇 억씩 몇백 개의 기업을 주고 나면 그냥 1000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1억씩 주려고 정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하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빡빡해지죠. 그런데 돈을 원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대학교 입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전체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예비군이 있고 어떤 기준을 두고 쿼터란을 두고 그 안에서 선정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지역마다 다를진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0개 업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한 120개 업체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뭐였어요? 전화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점수표를 가지고 이들은 우리 기업을 평가하고 있나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그런 산업군들, 혁신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뉴딜, K 뉴딜이라든지 그린 산업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20점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일반 평가 점수가 아니고 가점 점수 20점인 게요. 정책 우선도 평가라고 해서 당신은 20점 먹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20점, 오, 굉장한 점수예요. 그 다음에 주는 게 고용. 한 명에서 3명 정도 고용했으니까 5점. 한 6명까지 고용하셨나요? 그러면 7점. 혹시 작년에 7명 이상 고용하셨나요? 10점. 네,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내일채용공제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에 따라서 또 10점씩 줘요. 맥스는 20점까지. 자, 또 수출이 있습니까? 수출 10만 불까지 5점, 100만 불까지 10점, 100만 불 이상 수출을 했으니까 15점. 이렇게 정부에서 돈을 주고 싶은 기업들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의 총합을 냅니다. 그래서 전체 12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등 안에 들어온 기업, 한 40등 안에 들어오는 기업, 이하의 기업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 40개 기업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돼 있으니까. 되게 재밌죠. 이렇게 점수로 평가를 하는구나. 그것도 우리가 가점 가지고 평가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수출이든 고용이든 아니면 내일채용공제든 아니면 K뉴딜이든 혁신성장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역 특화든 이렇게 평가하는 점수들이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한다고 해봐야 되겠냐고요.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연도도 지났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자문을 받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표님들 사업하시는데 자문 없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사업을 하시기에는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세요. 자문력은 저는 누구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사업하고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들은 사업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말 중요한 정책 자금이에요. 꼭 좋은 성과 이루시고 자금을 잘 받아서 이 시드머니를 필두로 해서 우리 사장님들 매출도 올리시고 고용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부동산도 사실 수 있는 훌륭한 사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장님들 항상 도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거고요. 드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치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우리 부자사장연구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화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